2025년이 되게 되면 지금 자동차들이 일부분 이제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뭐 내비게이션도 달렸고 카메라도 달렸고 핸들을 놓고선 달리더라도 자기가 일정 기간 운행을 해서 가고, 그리고 파킹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파킹을 하고, 그런 기능이 2025년에 되게 되면 완전 자율주행 차의 시대가 열리게 돼요.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고 자동차 스스로 다니게 되는 그러한 시절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절이 되게 되면 인간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눈으로 보고 또는 귀로 듣고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간의 두뇌가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근육들을 움직여서 자동차를 제어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자동차가 다 알아서 진행을 하게 돼요. 즉, 기존에 화석 연료를 갖고 엔진에다가 화석 연료를 태워서 가던 이 자동차 시대가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제 나이가 이제 노출이 되기는 하지만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핸드폰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CT폰이었어요. 핸드폰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길에 걸어가면서 전화가 안 돼요. 공중전화 박스에 레이더가 이 전파국이 달린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걸어야지만 전화가 걸리는 CT폰을 사용을 했었어요.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얘가 스마트폰으로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러한 시기에 과거에 이제 아날로그 핸드폰이었을 때는 뭐 소니, 에릭슨 그런 데가 이제 잘 나갔었는데,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혀 이제 이 핸드폰 분야에 종사하지 않던 애플이라는 데가 들어와서 스마트폰을 거머쥐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이와 같이 핸드폰의 과거에 아날로그 폰이 스마트폰으로 완전히 변형되던 시기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자동차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엔진에서 기름을 태워야지만 가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구글이나 애플이나 IT 기업들도 이와 같은 자동차 메이커 시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게 되더라도 기존에 이미 시장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 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을 신기술을 통해서 확보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화석연료 엔진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이제 잠식해 들어가는 이러한 시기가 2025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돼요. 쉽게 말하면 벤츠 하면은 와 좋은 차다, BMW 하면 와 좋은 차다, 대한민국의 현대 야 가격을 벤츠만큼 다 올렸네, 좋은가 보다, 이랬었던 시절이 2025년으로 다가가면서 이제 빠이빠이예요. 어디 듣도 보지 못했었던 기업이 애플이 갑자기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한 것과 같이 듣도 보도 못했던 기업이 이와 같은 전통적인 화석연료 자동차 시장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를 움직이는 자동차를 갖고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고, 매우 잘 알려져 있는 기업, 유튜브에서 테슬라라는 거를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영상이 떠요. 미국은 고속도로가 직선이에요. 가도 끝이 없는, 핸들을 움직일 필요조차 없는 직선. 아침 출근길에 옆에 차에 탄 사람이 옆에 달리는 차를 찍었어요. 핸들을 놓고요, 그냥 자요. 그래도 사고가 안 나고 가요. 이게 2025년이 되게 되면 흔히 나조차도 핸들을 안 잡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 펼쳐지게 돼요. 그러한 자동차를 만드는 곳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테슬라예요. 테슬라를 이제 살려고 봐보면 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적정 비율이 1인데 지금 7이 넘었어요. 완전히 이거 지금 버블이 꼈네. 얘는 사지 말아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얘를 다시 이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인 녹색의 비행기 궤도에서 다시 이제 주가를 바라보게 되면, 이 녹색의 비행기 궤도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어떠한 기업의 주가가 됐던, 어떠한 경제지표의 지표값이 되게 됐던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이 쇠퇴기까지 운항을 하게 돼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중간에 있는 경유지에서 한번 경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직전에 2014년경에 최종 목적지인 쇠퇴기에 도착했었던 테슬라의 주가는 이후에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를 이제 귀향을 하게 되고, 귀향을 하는 과정 속에서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서 적어도 한 번에 반등을 만들고 귀향을 완료했어요. 2020년경, 2019년에서 2020년경에
귀향이 완료가 되게 됐고 2020년 넘어서게 되면서 태동기를 다시 넘어서게 되면서 새로운 상승의 생애가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상승의 생애는 두 번의 상승으로 구성이 돼요. 1차 상승과 2차 상승. 1차 상승을 한 뒤에 세태기 초입가에 진입을 했다가 이 3월에 급락돼 경유지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1차 상승이 마무리가 됐고 바로 얘가 2025년으로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정 기간 조정을 받게 되는데 그 조정 기간이 굉장히 단축되면서 바로 얘가 다시 쇠퇴기가에 들어가는 2차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2차 상승, 이 쇠퇴기가에 들어가게 되면 완연한 이제 과열 양상을 나타나기는 해요. 아, 그러면 지금 이거 매매를 할 수 없는 거를 가져왔네. 이거 봐봤자 뭐합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만들어진 녹색의 비행기 궤도에 이와 같은 채널 폭이라는 것은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가 펼쳐졌을 때 형성된 채널 폭이 아니라 현재 화석연료 엔진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얘가 서서히 이제 대체해 나가면서 형성되게 된 비행기 궤도예요. 쉽게 말하면 2025년으로 다가가게 되면서 얘는 이제 테슬라 주가는 얘를 기존의 비행기 궤도를 뚫게 되면서 두 배로 이 비행기 궤도가 연장이 되면서 확장이 되게 돼요. 지금은 과도한 과열 국면이기는 하지만 2025년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테슬라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뿐이 없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뿐이 없다.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지금의 화석연료 자동차가 만들어 놓은 시장을 더욱더 잠식해 나가게 되면서 매출이 더 증가하게 될 거고 기존의 이와 같은 매출을 고려한 채널폭이 위로 더 두 배로 뚫리게 된다. 그래서 현재는 매수 타이밍을 바라보는 기간이다. 즉 위로 뚫린 다음에 조정을 줄 때 이때에 진입하게 된다. 3월에 진입을 하지를 못했다면 이때가 다시 2차 진입 시기가 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